태풍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6호 태풍 인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위성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풍의 눈이 정확히 보이면서 현재 953 헥토파스칼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초속 40m 정도의 강풍을 가지고 있다. 이전 6시간 동안의 위성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유럽 기상청에서 보는 태풍 정보입니다. 유럽 기상청이다라고 해서 ECMWF라는 기상 모델을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기상청에서 중심 기압이 959 헥토파스칼이다라고 해서 평상시에 지상의 기압을 1기압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낮다라고 하면 그것을 저기압이다라고 하고 그거보다 높다라고 하면 고기압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1013 헥토파스칼을 일반적인 기압이고요. 보다 낮다라고 했을 때 저기압이다. 이 저기압과 고기압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태풍이라는 건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중에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 초당 17m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자연현상을 말한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윌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발생 지역에 따른 분류고요. 그러면 지금 제6호 인파의 지금 움직임은 과연 어떤가라는 것을 유럽 중앙기상청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 24일 7월 24일 9시 현재의 상황이고요. 북상하면서 중국의 저장성 부근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25일 03시, 25일 06시, 25일 09시의 상황이고요. 이 닝보시 부근에 상륙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 뒤에 25일 12시, 25일 15시, 25일 18시 중국 내륙을 강타하고 있는 모습이 예측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977 헥토파스칼을 그대로 유지한다. 즉 닝보시 부근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도 위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 가장 큰 피해는 뭐냐 하면 바람의 세기에 의한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태풍이 몰고 다니는 비바람, 비가 가장 큰 피해가 올 수 있어요. 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일간의 강우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강우량, 상하이 남쪽에 아까 찍었던 닝보시, 이 강우량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냐면 381.7mm 정도가 예측이 돼요. 상당한 양의 강우량이 예측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앞으로 5일간의 강우량 예측이 566mm, 상당한 양의 비가 동반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바람의 피해도 클 수 있지만 홍수, 강우량, 엄청난 비가 동반되기 때문에 강우량의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6호 태풍 인파는 상당한 강우량의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중국에 나타나고 있는 홍수 피해와 더불어서 엄청난 파괴력 있는 강우 피해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일간의 닝보시가 560mm, 그 밑에 지역들 누적 강우량이 600mm에 달하는 해안 지역들이 꽤 나타나고 있어요. 상하이 쪽에서도 상당한 강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한 400mm 정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는 상당한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닝보시 그 일대가 거의 600mm가 앞으로 5일간 집중되는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강우 피해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미국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지금 현재 태풍의 위치고요. 미국에서 바라보는 앞으로의 예상 경로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19시, 그 다음에 7월 25일 03시, 06시, 07시, 08시, 09시,
미국 기상청에서도 닝보시 부근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 전체가 저장성이다. 상당히 느리게 이동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풍이 그 지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상당한 강우량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7월 25일 18시, 7월 26일 2시 하루 종일 그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당한 강우량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륙을 관통할 것이다. 7월 26일 18시, 7월 27일 점차 세력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해서 7월 25일과 7월 26일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표준 고도에서 보는 바고요.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어떤 정도의 상황인가를 한번 미국 기상청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50 헥파스칼, 700 헥토파스칼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뭐 엄청난 핵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도가 높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어요. 왜 지리산 쪽에 태풍 피해가 큰가라고 했을 때 거치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그 고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비나 이런 피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지상보다는 훨씬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산간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거는 구글 어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중국 지역이에요. 바로 닝보시가 여기 보이죠. 태풍이 이 지역을 강타할 수 있다. 25일 09시 태풍은 닝보시를 강타할 수 있다. 엄청난 양의 강우량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6호 태풍 인파는 엄청난 양의 강우량을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우 피해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해시는 직할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지역 전체가 저장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중국을 보면은 직할시와 자치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도 있고 자치구가 있죠. 4개의 직할시가 있고요. 베이징, 텐진, 충칭, 그 다음에 상하이. 직할시의 장은 공산당의 상당한 간부죠. 공산당의 실력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시진핑 주석 역시도 실력자 출신이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특별시장이다, 부산 직할시장이다, 그런 시장 정도를 바로 이런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직할시 거기에 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장성 쪽에 태풍이 15일 9시에 상륙할 것이다. 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600m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강우량을 동반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침수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재 태풍 6호 인파는 초속 40m 정도의 태풍이다 라고 해서 바람 1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초속 35m면 기차가 탈선할 수 있으며 초속 40m 이상이면 사람은 물론 큰 바위도 날려버리는 달리는 차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요걸 바람 1급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세기에서 더 세진다라고 하면 큰 피해가 예상될 것이고요. 이 정도도 엄청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우량의 피해다. 600mm 정도의 비가 온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상당히 좀 피해가 클 수 있다라고 해서 독일과 벨기에가 이번 강우량에 의해서 홍수 피해가 상당히 컸어요. 이 정도의 피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정보는 언론에서 실시간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지만 그게 느릴 수도 있어요. 유튜브는 바로 그때그때 빠른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그것을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전 세계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언론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 제한적인 부분이지만 유튜버는 유럽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미국 기상청 정보, 그 다음에 일본 기상청, 대만 기상청 등 국내 기상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상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바로 가장 큰 장점이다. 신속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유튜브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 3개의 태풍이 왔고 부산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했고 저 같은 경우도 당시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태풍들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태풍에 의한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시고 기상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관점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전 세계 기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양질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잘 보시고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성우투자입니다.